네, 글로벌 인사이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주요 내용 말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였죠. 오늘 또 미국 증시에서는 금리 인상이 관심을 좀 끌었습니다. 네네. 네,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이제 촉발을 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미국의 한 경제 시사 주간지하고 화상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금리를 다소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왔던 발언도 아니고 이미 녹화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갖다가 연준에 권고한다든지 이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상들이 시장을 갖다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크게 떨어지고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옐런 장관이 그 뒤에 다시 얘기를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이 주최한 최고 경영자 회의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미 경제에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물가 상승의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이게 오래 가지는 않고 일시적인 것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갖다 예견했다든지 권고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자신 재무장관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장관이고 또 연준 의장을 지냈기 때문에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렇게 그럼요.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빠르게 걷어들이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다행히 주식시장도 뭐 나스닥이 처음에는 2% 넘게 급락을 하다가 다시 그랬죠. 0.37%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채권 시장도 안정세를 보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채권 시장이 2년물부터 30년물까지 그러니까 장단기 채권 모두 다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1.589에서 1.578로 떨어졌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CNBC가 분석한 걸 보면 일단 제니 옐런 장관의 이러한 해명이 영향을 미친 걸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또 리차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있긴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일시적인 것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음 주에 미국의 국채 입찰이 있는데 여기에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할 것 같다라는 그런 보도도 채권 금리의 하락에 일조한 걸로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좀 시장 달래기에 나선 제니 옐런 장관의 발언이 이어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 뭐 여전히 불안감은 이제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월가에서 지적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런 부인에도 불구하고 사실 물가 상승이라는 측면을 갖다가 수요 공급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다 지금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조 9천억 달러에 따르는 그 경기 부양안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초과 저축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없었으면은 당연히 사용했어야 할 돈이 2조 달러가 넘는 걸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공급 측면에서 본다면은 옥수수나 콩과 같은 곡물은 말할 것도 없고 산업과 관련된 금속들 거기다 또 목재 가격까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CNBC가 보도한 걸 보면은 클로락스 같은 소비재 기업들이 최근 실적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한테 부담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의 압력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니 옐런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해가지고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특히 또 서비스업의 회복 추세가 심상치가 않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서비스업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미국 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GDP에서도 한 80% 되고요. 그리고 또 고용에서 보더라도 한 80%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간밤에 두 가지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전미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74만 2천 명이 증가한 걸로 일자리가 증가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 9월 이후 월간 증가폭으로는 최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의 고용과 관련해서는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또 서비스업 중에서도 가장 핵심에 속하는 접객이나 레저 쪽의 고용이 23만 7천 명이 증가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했는가 하면은 일자리는 충분히 늘어났는데 사람이 부족해서 그렇지 사람만 더 있었더라면은 더 늘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PMI 서비스업 지수도 발표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IHS 마켓 그러니까 민간 정보 업체가 발표한 4월 서비스업 PMI 지수 같은 경우에는 64.7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월 3월 달에 60.4라든가 아니면 월가의 예상치 63.3보다도 훨씬 높게 나타났고 지표를 수집한 이후에 가장 강한
증가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ISM 협회 그러니까 공급관리자협회가 집계한 걸로는 62.7로 IHS 마켓보다는 좀 저조하게 나왔지만은 역시도 상당히 강한 걸로 나타났고 특히 그 ISM 쪽에서 발표한 서비스업 PMI 지수를 보면 고용 부분에서 얼마나 늘어났는가 하면 이게 3월 달 37.2에서 58.8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50을 훨씬 넘어선 거기 때문에 고용 쪽에서의 지금 현재 이 경기 확장세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